네,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가 정해지면서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일단은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보통 이제 대검찰청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받았던 것 같은데 뭐 이번에 중앙지검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는 이제 그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이제 관할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조건 대검 청사에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수한 그런 그 굉장히 큰 넓은 상대적으로 넓은 조사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과정에서 예전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의 구타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특별한 그런 형식의 그런 조사실을 다 없애자라고 하는 일종의 개혁이 있었고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제 지휘하고 있고요. 수사를 이제 진행하고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중앙지검 청사에도 일반적으로 여러 그런 그 조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의 뭐 개보수나 뭐 확충 없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뭐 받았긴 했겠지만 일단은 이번에 포토라인에 서느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일단 포토라인은 이미 지금 좀 전에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사다리들이 이미 다 점거돼 있습니다. 사다리에 각사 그 마크가 붙어 있으니까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죠. 사진 기자들은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저는 뭐 그 검찰에서는 그럽니다. 전혀 이번에는 상이 없었다. 그냥 통보했다. 통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소환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은 상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배려 못한다라든지 포토라인에 서야만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검찰이 이제 통보, 형식은 통보지만 어쨌든 의견을 교환한 게 아닌가. 지금 만약 포토라인에 안 서고, 예를 들어 지하실로 빼돌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후폭풍은 검찰 조직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는 사실 꼭 지켜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포토라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포토라인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시던 간접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던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겠죠. 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게 거의 생중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입을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입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가면 비난이 엄청 거셀 것 같은데. 이제 아마 그 간단하게라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에 출발할 적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청에 도착해서는 면목 없습니다. 네. 네, 그렇게 했고요.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고 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부했죠. 거부에다가 바로 그 구치소로 들어가게 연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의 결정에 대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승복이다 불복이다 이런 얘기는 직접 하지 않더라도 아무튼 국민들한테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메시지가 나올 걸로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 여론이 높아 보였는데 사저로 들어갈 때도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를 바랬던 것이 다수의 또 국민들이었거든요. 앞서의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 전두환,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불복이었죠. 나는 검찰 수사 응할 수 없다. 뭐냐? 노태우 전 대통령 상당히 또 책임감을 느끼는 또 상당히 표현을 해왔던 두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검찰 수사가 너무나도 또 예민하고 탄핵까지도 이어졌던 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한 얘기로 계급장 떼고 난 검사, 넌 피의자 이런 식으로 신문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존중해 주면서 이루어질지 그게 관심이 많은데 지금 논란이 됐던 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수사검사가 우병호 지금 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어떤 의혹들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노무현 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야, 기록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기록이 아니고 저거는 됐습니다. 조사하고 뒤에 입회한 변호인도 계시고요. 네. 그럼 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뭐 당사자들만 아니까 저희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이번에 그 영상 녹화가 가능한 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그 진실이 뭐 그냥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논란이 없어지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영상 녹화를 계속 이제 그 고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또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특혜는 주어질 수가 없고요.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우는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예의와 존경과 존중까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절차를 취하고 어떤 그 존중을 한다고 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또한 이제 뭐 그동안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피의자에 대해서 뭐 어떤 좀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신 모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좀 낡은 수사 기법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안에서는 전직 대통령에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 한들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네.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 자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묵묵부답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정도의 물증 그리고 다른 기존의 그런 참고인이나 그 피의자들의 어떤 진술 조서, 참고인 진술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반응과 그런 그 진술 자체를 조서화해서 나중에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갖추되 어떤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제 검찰은 오늘 오후에 최태원 SK 회장까지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면서 뭔가 혐의 입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간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그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이후에 구속영장이 바로 청구가 될지 뭐 그것도 조금 관심사입니다. 일단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만 봤을 때는 뭐 법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한 60%, 61% 정도로 상당히 좀 높은데 일단은 검찰에서도 뭔가 결정을 빨리 미루지 않고 빨리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구속 수사하겠다, 영장이 청구됐을 때 사실 대선에 미칠 영향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검찰청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이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네.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원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그 정치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이고 또 반대로 수사가 또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대외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대선이 이제 조기에 치러지고 또 각 당 후보도 빨리 결정이 되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이제 바로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뭐냐면 검찰은 결국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재판이 열리면 그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 무죄 여부를 법관이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기소를 하는 전 단계에서 구속 자체가 처벌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속은 결국 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수사를 하는 그 과정의 한 절차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구속을 하든 구속을 하지 않든 청구를 하든 청구하지 않든 어떤 기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선의 그런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부담을 좀 털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신속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 여부 결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신속성에만 그 집중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사건을 검찰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밝혀내고 정말 나중에 기소를 하게 된다면 공소유지가 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수사를 해야지 만약 기소를 했지만 무죄 판결이 일부더라도 선고된다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입는 그런 검찰에게 그 닥치는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성역은 없다. 국민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이 수사의 본질대로 해라는 이야기거든. 네. 어떤 것도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대선 지나고 나서 어떤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가 불거지게 되면 지방선거 신경 쓸 겁니까? 그럼 그 다음 총선 신경 쓸 겁니까? 그게 아닌 것이거든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도 있고 또 원리 원칙대로 또 검찰이 해야 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 검찰이 해야 될 그 신뢰의 그 토대 위에 그대로 제대로 서 있어 달라는 것이고 지금도 각가지 지금 빅데이터 상의 분석을 해보면 국민들이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수사의 본질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얘기는 포토라인 또는
이 검색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안 타느냐 네. 또는 10층 영상 녹화 조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것이거든요. 국민들은 정말 감정을 배제하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사안들이 농단이 됐는지 그 부분을 아주 차분하게 아주 검찰이 해야 될 그 일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바로 최순실 씨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좀 태도가 좀 묘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건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안 시민의 납니다. 그거에 증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적인 참여를 했더니. 그 형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려고 증인. 김필승 씨와 정동준 씨인가요? 그분들 어제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도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괜히 채용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서는 절대 그렇게 남의 이득이나 제 개인 이득을 챙겨서 그렇게 뭘 해과해 주는 분도 아니고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주민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네, 지금 여러 명을 보시면 단 한 명의 모습을 본 건데 워낙 다양한 지금 롤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네. 냉정과 열정사를 오갈 만큼인데 네. 근데 탄핵 파명 이후에는 상당히 좀 반성하는 모습을 또 보이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반성일까요? 자, 지금 헌법재판소의 증언입니다. 그렇죠. 네. 재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기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파면 여부니까 사실상 자기의 어떤 형량이라든지 이것과는 뭐 관련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격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재판 과정은 사실은 하나하나가 자신의 나중에 형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던 자세보다는 훨씬 다른 자세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최근에 반성에 대한 어떤 의미 뭐 이렇게 보면 원죄 내가 뭐 원죄가 있다 뭐 송구하다 이런 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접견금지를 풀어달라.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언제나 붙거든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내가 이렇게 약간은 반성을 하니까 이제 접견금지라든지 변호인 이외에 접견금지 지금 당하고 있고 책도 반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들어달라라는 요구사항의 전제에 지금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금 읽혀지거든요. 전체 어떤 흐름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반성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반성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반성은 이겁니다.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반성 아닙니까? 근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뭐 언제에 대해서 뭐 국민에게 송구하다. 이건 반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자신의 의도를 좀 재판관한테 들어달라라는 어떤 그 상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최순실 씨 악의 눈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최순실 씨가 그러면은 저렇게 악의 눈물을 보이는 그 반성을 하는 척 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산 지키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게 뇌물죄거든요. 네. 우리가 뇌물죄라는 것은 형량 자체가 지금 수억 대, 100억대를 오고 하는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돼 있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유죄 판결로 되면은 형량도 형량이지만은 추징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럼 있는 재산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덴마크에 도망가 있는 그 딸과 손주 생각하고 자기 아낄 생각하면은 있는 재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뇌물죄 부분은 빠져나가 보려고 형량을 줄이려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거짓 반성의 모습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일단 사흘 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재판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저희 대한민국 전후가 바뀌는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좀 더 같이 지켜보시겠습니다.